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여자. 그녀는 영업소 확대에 맞추어 채용된 비정규직 사원이었다. 등이 굽고 조금 마른 타입으로 몸치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인상이었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그녀의 눈알이 항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었다. 상사의 지시로 제복과 이름표, 사내용 가방 등을 건네주고 라커룸으로 안내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은 잘 읽히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눈알이 항상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했다. 눈동자가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목소리도 조금 떨리고 있다. 30대 초반의 독신 여성이라고 들었는데 나이는 그렇다 쳐도 그 목소리는 낮고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간 듯한 말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떨리듯 피곤한 듯한 탁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일을 시키면 그녀는 네? 하면서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하여 처음엔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내 여기저기서 그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똑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 뭘 기억하려고도 안 해.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몸이 안 좋다면서 매일 쉰다니까. 등의 자주 듣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데다 겨우 뽑은 비정규직 사원이라서 모두 참고 잘 대해주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녀가 다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쉬었다. 나는 일반 지도계 사원이긴 했어도 한 번은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출근한 그녀를 불러놓고 조금 강한 어조로 입사한 지 한 달 동안 4번이나 회사를 쉬는 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일이 익숙지가 않다면 별 순 없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각도 너무 잦아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각오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쉬고 난 다음 날이나 지각한 후나 보통이라면 미안하다고 하는 게 당연한데 전혀 그러지도 않네요. 그런 말들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았다. 그녀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는데 여전히 눈알이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말을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상사에게 별실로 불려 들어갔는데 경악할 이야기를 들었다. 낮에 내가 지도계로서 주의를 준 내용에 대하여 그녀에게서 돌아온 답변이었다.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해 자살 미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강한 어조로 주의를 주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팔을 걷어서 손목을 그은 상처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상사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주의받은 내용은 당연한 것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렇다는 건 뭔가 주의를 줬다간 자살 퍼포먼스라도 한다고 협박하는 거네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상사에게 따지고 들었다. 상사도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면접 때는 이렇다 할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녀에게는 뭔가 정신적인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되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손목을 긋는다는 말이 조금 불안하기도 했고 그때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상사에게도 그녀의 자살 미수에 대한 것은 함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그런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뒤에도 회사를 쉬거나 지각하거나 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다. 그 이유가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게 전부였으나 차 사고를 일으켰다는 항목이 더해지면서 반나절을 지나 나올 때도 생겼다. 동료가 쉬는 날에 꼭 사고 날 것처럼 난폭 운전을 하는 그녀를 본 적이 있다며 너무 무서웠다고 말해왔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당히 바빴다. 그래서 그녀가 전화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일손이 줄 정도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잔업에서 막 들어온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퇴근하도록 하세요 라고 말을 전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고 10분 정도가 지나도 그녀는 돌아가질 않고 있었다. 조금씩 짜증이 난 나는 왜 안 돌아가요? 빨리 근무시간 기록표 찍고 나가요 라고 하자 놀라 자빠질 답변이 돌아왔다. 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기록표 찍으려고 라고 하는 것이다. 졸지에 아니 그럼 쉬거나 지각하지를 말아야 할 거 아냐?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것보다도 나랑 말할 때면 그따위 야가 빠진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기가 막힐 뿐이었다. 우라통이 터지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지금 발언은 윗분들에게 보고하겠어요 라고 하니 그녀는 서둘러서 근무시간 기록표를 찍고 돌아갔다.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휴게실에서도 그 떨리는 탁성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을 걸어댄다. 그때 그녀는 전문 용어를 마구잡이로 써가면서 조금 더 설명이 듣고 싶으면 라인 아이디를 교환하자며 교묘하게 접근한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끔찍하게 싫었다. 대부분은 들은 척도 안 했지만 2명의 여사원이 그녀와 라인 아이디를 교환한 모양으로 그 2명에게서 다른 사원들의 여러가지 정보를 얻는 것 같았다. 거꾸로 그 2명으로부터 그녀가 월급이 짜다는 둥, 일이 형편없다는 등의 불평을 했던 내용이 모두에게 폭로되어서 사내는 그녀에 대한 뒷담화가 회자되기도 했다. 나도 그녀에게서 친한 척하며 헬스장에 다니신다면서요. 저도 함께 가고 싶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들어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녀가 하는 일에는 여전히 오류가 많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녀와 관계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주의를 주는 사람도 없었다. 실수에 대한 뒤치다꺼리는 전부 나에게 돌아와서 나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갔다.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상사도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되어서 조금씩 주의를 주도록 해. 그래서 그만두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주의를 준 사람에게 책임을 묻진 않겠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제히 그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다. 아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기억을 못하면 메모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전화 받는 게 왜 그래요? 응? 존댓말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써? 방문 손님도 많으니까 그 머리 좀 정리 좀 하고 다녀.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 그녀에 대해서 참고 있던 모두의 반격은 손발이 잘 맞을 정도로 엄청났다. 서서히 구석에 몰리던 그녀는 지병이 악화되어서 당번 가시겠습니다. 라는 전화만을 남기고 회사에 오지 않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을 마주쳐야만 하는 고통에서 해방되어 가슴 깊이 안심이 되었다. 이것으로 그녀도 회사를 그만두겠지 하며 나를 비롯한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물러터진 생각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느 날 돌연 그녀가 회사에 출근한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와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회사 안이 시끌거렸다. 당연한 일이긴 해도 그녀에게서 너무 오래 쉬어서 죄송합니다 같은 사죄의 말은 일체 없었다. 확인해보니 상사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거기서 상사도 결국 참지 못하고 엄하게 꾸짖었다고 한다. 그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화이트데이였다. 그래서 내 사물함에도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답례로 과자가 잔뜩 들어있었다. 사물함 자물쇠는 걸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갑 등은 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물함을 맘대로 열어서 과자를 집어넣고 간다. 그런데 그 안에 과자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써있지 않은 과자가 있어서 이건 누가 보낸 거냐며 화제가 된다. 10cm 정도의 상자였는데 만약을 위해 남자 사원이 눈에 띌 때마다 확인해 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다. 뒷날 알게 된 것이지만 그 과자는 그녀가 넣어놓은 것이었다. 나는 재차 그녀를 불러냈다. 이름도 써놓지 않고 사물함에 과자를 넣어놓으면 그 사람이 곤란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 그리고 그렇게 오래 쉬다가 왔으면 너무 오래 쉬어서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보지 않아? 라고 말하며 과자를 돌려주었다. 그녀는 잠자코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 눈알은 언제나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돌연 엄마가 이름 붙이는 걸 까먹은 모양이네요 라고 말한다. 나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다. 이미 멈출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내가 했는지 전혀 기억에도 없다. 뒤에 들은 바로는 내가 그녀를 향해서 소리소리 지르며 폭언을 했다고 한다. 그 떨리는 누나를 보고 있으면 내게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생각이 보인다. 이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뭐 어쨌든 미안하다고나 하자. 좀 그만 좀 하지. 그녀에게는 타인의 분노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다. 주의를 주고 있는 내 쪽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밤잠도 이룰 수 없는데 그녀에겐 데미지 0이라서 그 생각만 하면 온몸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회사를 쉬게 되었고 화병이 가라앉으면 출근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최종적으로 상사가 산재 부정수급과 거듭되는 결근, 지각을 이유로 그녀를 해고해 주었다. 이제야말로 더 이상 그녀를 볼 일이 없게 되어 안정을 찾고 있었는데 사무실 입구 쪽에서 그 떨리는 탁성이 들려온다. 그녀는 해고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용을 요구하며 회사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친한 척 말을 걸어대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가온다. 무섭다. 이젠 너무 기분이 나쁘다. 나는 맹렬한 구토감에 휩싸여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갔다. 세면대 거울 앞에서 겨우 안정된 나는 내 얼굴을 보고 기겁을 했다. 내 눈알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 많이 아픈 건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저주 같은 건 전혀 듣지 않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칼로 그은 자국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다. 거짓말인 것이지. 정신적으로 위험한 것들에게는 저주가 듣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저주를 찾아봐야겠다.